네. 자, 87회 전산회계 1급 실무 시험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봉천산업이네요. 파트 1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정기분 오니까 명세서가 제조네요. 그쵸? 500번대란 얘기죠? 요 수선비 330만원 중에서 45만원만큼이 제조부의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의 수선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5만원만큼은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 모두 수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기분 원가 명세서 먼저 가야 되겠죠? 클릭. 그럼 여기에 이제 330 보일 건데 어디 갔지? 수선비. 오케이. 자, 이 중에서 45가 누구 거라고요? 45가 이렇게 해볼까요? 330에서 45가 800번대, 즉 영업부 거니까 맞죠? 얘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330에서 마이너스 45만원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285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285만원 적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여기에 제품 지정가는 바뀌겠죠.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엔터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수선비를 자 320이 아니라 얼마를 여기서는 45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45를 더하면은 365만원 된다. 참, 방금 얼마였지? 365만원이죠. 45를 더해가지고 365만원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끝났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뭐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관련 재무제표를 또 어떻게 한다? 맞춰 달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그림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쌤이 항상 기본 강의 때 좋았던 프로그램이고요. 이제는 뭐 기출문제 정도 풀 때쯤 되면은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이 다 기억날 거니까 뭐 꼭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제품 제조원가, 단기순이익, 미처분이익 금액은 요 세 가지를 다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가 명세서에서 자 먼저 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억 9,195만 9천으로 바뀌었죠. 291959 잠시만요. 291959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얘를 끌어안고 어디로 간다요? 그렇죠. 자, 요걸로 바뀌었으니까 요걸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가 명세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는 참 끄면 되고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가져가지고 여기에서 291 959 맞죠? 000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확인 누른 순간 매출원가는 바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확인. 바뀌었죠. 단기 순이익이 121091,000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1091,000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맞죠? 바뀌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고 어디에 정기분 인용은 전문기한테 가야 되겠죠? 그럼 정기분 인용은 전문기한테 가니까 어때요? 뭐라? 121091000 똑같네요. 그쵸? 같으니까 인용은 전문기한테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쵸? 대신에 미처분이익요금이 145591000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145591000 차변대변 일치하고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손익계산서까지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하지만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봐주기는 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수선비에서 45를 빼고 손익계산서에다가 45를 더하면 되겠죠. 수선비를요.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뭐가 바뀐다? 제품이 바뀔 거고요. 얘를 손익계산서하고 맞춰주면 되고요. 매출원가에서.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도 바뀌겠죠. 근데 인정을 정리계산서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근데 잘 되어 있었으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잉여물 정리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 맞았는데 건드리지 않았죠? 오케이. 맞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번은 마감을 하고 이제 2번과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2번은 뭐 거래처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자, 2번이 그 카드죠, 카드. 그쵸. 자, 카드죠. 카드이기 때문에 네, 수요 카드. 이거를 신용카드에다가 보고류, 공유, 됐죠? 수요 카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선택은 매입이니까 매입에 2번 넣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나와 있고 카드 번호만 나와 있죠. 9404 다시는 그냥 마이너스 치면 돼요. 마이너스 1004 다시 4352 다시 5200 카드의 종류는 사업용 카드니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결제 계좌가 있는데 여기 또 나왔다 그쵸? 얘는 그냥 결제 계좌 찾으셔가지고 은행은 F2 무슨 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63352 다시 5432 다시 1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적요 입력하는 거죠. 개정 과목 및 적요 종목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506 맞죠? 506 자, 가셔가지고 제 수당 라인에 대체적요 맞죠? 대체적요 몇 번에? 6번? 그럼 6번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6번 적으면 되겠죠. 자격, 수당, 지급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는요. 직책 수당, 지급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 파트 1 기초정보에 대한 내용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은표 입력 보도록 하죠. 자, 7월 1일부터 가겠습니다. 마진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500만원 중에서 50%는 3개월 만기의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면제를 받습니다. 자, 일단은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은 거죠. 그쵸?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은 원래 부채이니까 자리가 어느 변? 당연히 대변이죠. 부채 증가. 근데 갚았으니까 차변에 사라집니다. 그쵸? 자, 그 분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7월 2일 날에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쵸? 거래처 누구? 마진 상사 얼마입니까? 1,500만원만큼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50%가 어음을 줬으니까 어음이 나가죠. 무슨 지급 어음이에요. 자, 거래처 누구? 마진 상사죠. 지급어음도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 50%면은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럼 대변의 지급보험이 75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750만원만큼은 대변에 뭐다? 이거는 면제를 받았죠? 그러면 채무 면제 2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10월 1일 날 회사는 10월 1일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만큼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단 이익 준비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2번의 별표. 조금 문제가 좀 신선하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연말에 그쵸 결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연도 한 6월쯤이나 되면은요 주주를 불러가지고 주주총회를 해요. 그때 이제 배당을 주는데 그때 주는 배당이 뭐 일반적인 이제 배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법에 의하면은요 이제 그 회사의 이사회에 결의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어떻게 한다 배당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중간 배당이라고 해요. 하지만 중간 배당이나 정식 배당이나 어차피 분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계를 주는 입장이죠. 그럼 분계를 줄 때는 쌤이 항상 어디에서 돈을 빼라고 했죠? 쉬워요.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용돈을 줘요. 맞죠? 어디에서 돈을 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월급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의 월급 통장이 어딘데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분개할 때는 자 10월 1일 날에 자변에다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얼마? 8만원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다? 현금을 줬으니까 맞죠? 아까 참 현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했어요? 그냥 결의만 한 거죠. 그럼 결의만 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뭐다? 배운 대로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이익잉여금이 이제 답인데, 그쵸? 2월 이익잉여금이 이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쵸?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도, 예, 그 답안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간 배당금으로 이렇게 해도 답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어차피 이거 중간 배당금으로 분개하면은 나중에 이제 얘가 또 사라지면서 2월 이익잉여금에서 전산이 자동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간 배당금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뭐 중간 배당이든 정식 배당, 정규 배당이든 일단 뭐 2월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빼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배당 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강사하면서요. 중간 배당금 그래요. 중간 배당을 우리가 받는 거는 문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회사가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는요. 제가 솔직히 저도 강사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의 문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솔직히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 나올 일도 별로 없을 거니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번에 출제를 할 때좀 네, 그래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네, 이제 3번입니다. 11월 10일 날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협회 더불어 정한단체에 해당하고요. 일반 회비 25만원과 적십자에 대한 기부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 협회 비용들은 여러분들 회비는 뭘로 처리하죠?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에 대한 기부금은요. 당연히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공개할까요? 그러면 11월 10일 날 쉬운 문제인데 그쵸? 차변에 뭐 세금과 원가
자, 일반 회비는 세금 공과예요. 자, 판매자 옆에니까 판매부에서 넣겠죠. 그러면은 800번대 얼마? 2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기부금 얼마? 얘는 50만 되겠죠. 하나는 회비낸 거고 하나는 기부한 거예요. 자, 둘 다 현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4번입니다. 8월 1일 날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코퍼레이션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물 수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이용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달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달러에 대한 내용은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쉬우면은 바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우시면은요 어떻게 한다? 쌤처럼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다 바로 할게요. 외상값 회수한 거니까요. 일단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은 뭐다? 보통예금이죠. 자, 몇 달러? 2만 달러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다?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죠. 얼마? 2만 달러. 자, 쌤이 정규 수업 때 항상 얘기했죠. 달러 나오면은요, 어려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러로 먼저 분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코딩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오늘 28일 날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28일 날에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70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상물 출금은 자 2만 달러인데 자 얘는 곱하기 얼마입니까? 얘는 이제 예전에 8월 1일 날 물건 팔았으니까 8월 1일 날에 분개했던 그 금액이 있겠죠. 그게 이제 2만 달러에다가 그 당시에 환율인 1100원을 곱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에 당연히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이니까 외상물 주금은 2200만 원이 사라질 거고요. 그쵸?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2만 달러에다가 1070원 곱하면은요. 그렇죠. 2140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달러로 분개할 때는 차변대변 합계가 맞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고치니까 차변대변 합계가 틀어지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외상을 주금은 받아야 할 돈이죠. 그럼 받을 돈이 원래 얼마가 있었다? 2200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달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받아야 할 돈이 줄어가지고 2140만 원만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의 분위기는요. 안 좋죠. 차변은 뭐가 된다? 외환 차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60만 원만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못 받았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으로 맞죠? 못 받은 게 아니죠.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분개하시면 되겠죠? 갑시다. 자, 날짜는 11월 28일입니까? 네, 그렇네요. 차변에 뭐가 들어왔다? 보통예금이 들어왔다. 얼마가? 2142. 맞죠? 괜찮았죠? 근데 대변에 뭐 외상값이 사라졌다. 매출금, 자산의 감소. 자, 이런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미국에 있는 에이스 컴퍼니죠? 그럼 미국 한번 쳐볼래요? 미국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에이스 컴퍼니. 코퍼레이션. 저도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컴퍼니인지 코퍼레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죠? 코퍼레이션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에 이제 뭐다? 2200만 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 차변에 이제 외환 차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외상물출금 거래처 적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본사 영업부직원 김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6월 25일 날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이죠. 5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47만 5천 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래요. 뭐라? 이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 가지급금을 가져간 김부장 씨를 달면 됩니다. 자,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6월 25일 날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이걸 별표를 치셔야 돼요. 맞죠? 자, 이게 누굽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없으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6월 25일 가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이 금액이 없으면은요, 6월 25일 날 가가지고, 요 가지급금 있죠. 요게 50만 원이 주었다는 것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 5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교통수박비가 여비교통비니까요. 자, 분개합시다. 몇 며칠 날? 12월 2일 날. 차별 뭐 여비교통비 몇 번대? 영업부가 썼으니까 800번대. 차별에 얼마? 47만 5천 원 드디어 나왔죠. 나왔으니까 여비교통비. 그럼 대변에 이제 뭐 사라진다? 뭔지도 모르고 주었던 가지급금이 사라지죠. 그렇죠. 누구? 김 부장을 적어야 되겠죠. 대변에 얼마? 50만 원이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김 부장 주머니에 2만 5천 원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달라고 해야죠. 그럼 다시 차변을 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2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처분 시점의 잔고가액은 1,325만 원이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잔액은 조회할 것. 자,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잔액은 어디에서 조회하면 될까요? 합계 잔액 시한표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날짜는 12월 8일로 가면 되겠죠? 8일로 가셔가지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그쵸? 대비는 얼마? 25만 돼 있죠? 자, 우리 이 문제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자, 우리 자본거래 이익과, 자, 이 문제는요, 솔직히 세무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회계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으니까 또 배우긴 배우셔야 되겠죠. 자,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자,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증자죠. 자, 증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 날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자, 증자를 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대변인보다 자본금이죠. 예를 들어서 100원. 근데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요 150원 들어왔다라고 20원 아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대변에 20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대변의 증가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실무에서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에 우리 회사가 자금이 또 필요해가지고 또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또 자본금이겠죠? 자, 이게 200원입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200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올까요? 뭐 200원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원 들어온 게 아니고 150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뭐라? 이번에는 오히려 200원 들어야 되는데 150원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손실이 났죠. 이게 자본거래 손실이죠. 맞죠? 위에 있는 얘는 자본거래 이익이고요. 이제 50원은 자본거래 손실이 되었죠. 그럼 배운 바에 의하면 주식 뭐예요? 할인 발행 차금 얼마? 50원. 이게 맞겠죠? 보통 우리 1급에서는요. 보통 여기까지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근데 출제위원이 조금 오버하게 되면은요. 조금 더 이제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세무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우리가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답은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그렇죠. 느낌 옵니까? 20원이 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3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을 서로 상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손실이 자, 손실이 20원 났지만 두 번째 증자에서는요. 참 미안해요. 처음에 자본거래 이익이 20원 생겼지만 두 번째 거래에서는요. 자본거래 손실이 50원 생겼죠. 그러면은 50원을 전부 다 할인발행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20원을 서로 어떻게 한다? 먼저 얘부터 통째라고 얘기해요. 서로 상관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를 할인발행 자금으로 돌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는 거. 자, 요 문구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은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6월 5일쯤에 우리 회사가 또 주식을 발행했어요. 뭐 예를 들어 300원 액면가. 근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현금이 500원 들어왔다. 참 400원 할까요? 500원 할까요? 자, 500원 들어왔대요. 500원. 그럼 혹시 여러분들 대변에 분개할 수 있겠어요? 자, 대변에 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식. 그렇죠. 할인 발행 자금 얼마? 30원. 왜? 서로 상기한다니까요. 이제는 이익이 났죠. 200원이. 그러니까 200원 이익 났으니까 손실 30원 없애버리고 나머지 170원을 대변에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얼마? 요거는 이제 200 이제 참 아니죠. 자, 170원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갑자기 좀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산소가 안 돼가지고 1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거니까 이런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잠시만 뭐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7회 우리 그 시험 문제 그쵸. 일반전표 문제에서 6번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린 거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전산 세모에서 좀 잘 나오는데 회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던졌으니까 한번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자 증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만약에 감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자. 감자의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자 차순이 나왔다. 그럼 뭘로? 그렇죠. 감자 차익과 상기하면 되고요. 감자 차익이 나오면은 감자 차손과 상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자기 주식으로 현재 나와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그 손실이 나온다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손실을 서로 상기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합계장의 시간표 가져가지고 조회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 대변에 25만 원 돼 있죠. 요 25만 원을 여러분들이 연필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체크하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확실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쌤이 여기다 분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에 입력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죠. 그럼 대변에 올라간다. 자기 주식이 나갑니다. 자, 여기 1325만 원이죠? 네, 장부가를 적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 들어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얼마가? 1200에 처분했으니까 1200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325원짜리를 1200에 팔았으면은, 당연히 차변에는 뭐다?
125만원만큼이 손실이죠. 그럼 손실이니까 자기처분 손실 이렇게 분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쵸? 얼마? 125만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죠? 1급에서는요,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회차에는요, 좀 합격률이 좀 낮았거든요.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이게 세무 2급 수준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 2급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을 조회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이익 잔액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합계장시한표 방금 우리가 찾았죠. 12월 8일로 가면은요, 여기에 자본 라인을 보시면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대변에 25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25만원을 쌤이 아까 전에 그 체크를 해드린 거죠. 기억나십니까, 방금? 그럼 이제 이 25만원이 있기 때문에 25만원만큼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25만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방금 얘기했죠.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을 뭐한다고 해서 서로 상기한다고요. 그래서 1급은 원래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그쵸?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세무에서 많이 나와요. 음,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럽죠. 그쵸?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일단 뭐 출제위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럼 일단 분개합시다. 그러면 방금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누구랑 상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랑 상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방금 시간표에서 보았던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기하는 얘기죠. 얼마? 그렇죠. 방금 25만 돼 있었죠. 그걸 먼저 없애버리고 그럼 나머지 얼마? 100만 원을 이제 드디어 뭘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5만원만큼은 어디에서 봤다고요? 합계장시한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겁니다. 요걸로 이제 여기다가 상계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손실이 이제 좀 준 거예요. 이 때문에. 자, 요 내용은 그대로 일반전표에다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자, 12월 며칠 날? 8일 날. 자, 대변은 뭐다? 자기 주식이 나간다. 얼마? 장부가 1325원.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왜? 보통 예금은 1200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분 손실이 125원인데 처분이익이 25원이 있었던 바람에 걔를 차변 어떻게 한다? 퉁치자고 얘기해요. 상기하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그쵸? 참 이익이 미안해요. 자기 처분 이익이 얼마? 25만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100만원만큼을 차변은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왜 이러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세무에서 좀 많이 나오지만 또 회계 1급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를 꼭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트 3 메인 매출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파트 3 메인 매출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천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체크. 다음과 같이 전자성견서 체크. 발급했고요. 대금은 8월 2일 날에 받은 계약금. 여러분, 받은 계약금 뭐죠? 선수금 의미하는 거죠? 선수금 적어주시고요. 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는 동사 발행 당좌수표. 여러분, 동사가 다른 말로 뭐죠? 타인이죠. 그러면 타인이 발행하는 수표니까 얘는 뭐예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고치시면 좋고요. 나머지 50%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쉬운 거니까 바로 풀어보죠. 자, 8월 17일 날에
일단 판매하고 사용자사니까요.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제품이 되겠죠. 뭐가 되어 있지? 아, Y 제품 되어 있죠. Y 제품 소득이 않고, 제품 소득이 않고. 자, 수량 몇 개? 네, 100개. 단가는 9만원. 자, 900만원에 90만원 되겠죠. 거래처 누구입니까? 1000만원하고 되겠죠, 문제에서. 자, 전자상경서 발행했으니까 전자를 체크하고, 분계는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혼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내가 판매한 게 제품 매출은 맞죠. 그리고 부가세 요금도 90만원 맞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변은 뭐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분개하면 되겠죠. 근데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게 있죠. 그럼 차변은 뭐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일단 먼저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 아이가 얼마? 100만원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890만원 있는데 이 890만원만큼을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 890만원 중에서 50%가 동사 발행 당가 수표가 들어왔다. 즉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들어온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 공개하시면 되고 890만원에 50%면은 얼마입니까? 445만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445만원만큼은 차변에 뭐다? 네,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수금이고 100만원 선수금이고 450원 현금, 나머지 450원 외상매출금. 차변을 세 가지의 대금으로 분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은 천마로 잘 찍혀 있는지 확인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2번 가겠습니다. 8월 20일 날. 자,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 2,000원, 단가 2,000원, 1000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을 했고요. 체크. 전자수원계안서 체크. 발받았고, 대금 중 150원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겠죠. 나머지는 자기하수표, 현금이죠. 주었다 그런 얘기죠. 쉽네요, 이것도.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점수를 주는 거니까 그냥 쉽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매입하고 사용계약하니까 매입의 과세 51번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원재료. 수량은요? 1000개. 단가는 2,000원 되겠죠. 공급가 200에 부가세가 20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테크로 나와 있죠. 자, 한국테크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에 체크하고 분계는 대금 중 나와 있죠. 대금 중이란 말이 나오면요 복잡하니까 3번에 혼합으로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가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부가세 대금이죠. 그럼 대변에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뭘로 주었다? 150만원만큼은 약소금을 주었죠. 그럼 대변에 돈을 지급해야 될 오음이니까 지급오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얼마? 150. 그러면 나머지 70만원만큼은 뭘 줬을까요? 자기하수표를 줬겠죠? 여기 자기하수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얘는 이제 현금이니까 대변에 뭐다? 현금 나간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70만원. 네, 쉬운 거니까 그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9월 3일 건데, 자, 비사업자인 개인 최주유에게 제품을 33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현금으로 판매하고 판매 체크.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원계안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세원계안서 체크. 좀 쉽네요. 문제가 전부 다. 자, 전부 다 이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죠. 자,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9월 3일 날에 자,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판매하고 세원계안서니까 11번.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윗자 분전이니까 33만 적어보세요. 보스펌이죠. 엔터.
그러면 30만원에 3만원 짜게져야 되는데 안 짜게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30만원에 3만원 그냥 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잘라지니까 나누기 1.1 해가지고 30만원에 3만원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라지죠. 네. 근데 이거는 과세이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최지우가 되겠고요. 있나요? 네, 있네요. 자, 전자승계한서를 주었으니까 1번 체크하고 분계는 전액 현금이니까 1번 체크하면 전산이 알아서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급, 차변에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자, 4번입니다. 자, 10월 1일 날 구매확인서 들어왔고요. 자, 원재료를 봄날부터 매입을 했네요. 매입의 체크. 그리고 영세율 전자승계한서 체크. 대금 중돼 있죠. 1,300만원만큼은 이거 중요합니다. 운천으로부터 받아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사양도했네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운천이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옴이 있는데 내가 받을 걸 네가 받아라 하고 받으럼을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이제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6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게 뭐 부품돼 있고 공고가 나와 있네요. 공개합시다. 자, 일단은 매입을 하고 영세를 성장하니까 자, 10월 1일 날에 자, 매입의 영세 52번이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원재료죠. 수량은 나와 있고 단가 나와 있고 공급가 3천만원, 부가세는 영세율이니까 0이죠. 자, 거래처는 일단 누구예요? 봄날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영세율 전자 상계한서도 전자니까 전자 1번 체크하면 돼요. 근데 분계는 대금 중되어 있으니까 혼합이죠. 일단 복잡하니까.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우리가 3천만원 사온 거는 맞죠? 그쵸? 그러면 대변에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1,300을 어떻게 줬어요? 그렇죠.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고 주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뭐라고 한다? 받으럼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걸 배서양도라고 하죠. 배서가 뭐예요? 받으럼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 1,300.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 이 받으럼의 거래처는 절대로 봄날이 아니죠. 누구예요? 운천이한테 받아본 중인 엄이니까 얘는 운천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가 누구? 운천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받으럼을 배수하면서 운천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받으럼을 배수할 때는요. 운천이한테 받은 거니까 운천이로 반드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거. 예,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4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거래처 다른 거. 그럼 나머지는 뭘로 주면 된다? 나머지는 뭐 내가 줄게 하면서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다? 돈을 지급할 어음이다 해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내가 봄날이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봄날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서하는 이 받을 어음만 거래처를 바꿔준다는 거.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5번입니다. 10월 9일 날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죠. 구입 동그라미 체크. 교부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현금 영수증 체크. 자, 5번 문제 별표. 별표. 중요해요. 별표. 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데 우리가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넣으면요, 뭐 일단 뭐 지금까지 과세거래만 있다 보니까는 자 10월 9일 날 가볼게요. 거신 보면 이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넣으면은 매입에 뭐다 현금 과세로 많이 갔죠, 맞죠? 근데 이거는 매입의 현금 과세가 아니고요, 매입에 현금 영수증을 받은 면세 현면이에요. 62번. 자, 왜 그럴까? 혹시 느낌 오시는 분? 그렇죠. 얘는 도서죠. 여러분, 우리 부가세 소비할 때
책은 뭐라고 해요? 책, 도서, 신문 이런 것들 있죠. 도서, 신문.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쌤 뭐라고 했습니까? 도서, 신문, 잡지. 면세 품목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면세 품목을 구입하면서 현금 용수받은 거니까 매입의 현금 과세가 아니고 매입의 현금보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입의 현금 면세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도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의 현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별표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포스트잇으로 체크해 놓고요. 시험 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볼 것 이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뭐 그냥 도서에 치면 되겠죠. 자, 수량은 뭐 무시하시고, 자, 공급 가격만 그냥 적읍시다. 얼마입니까 이게? 네, 30만 나와 있죠. 네, 3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도구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전부 다 뭐다? 그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이게 뭘로 받았는지 문제 안 나와 있죠. 그쵸? 문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증빙을 조금 내려보세요. 여기 현금 돼 있죠. 30만원. 네, 현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저는 현금 1번 누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원재로 사온 게 아니고 책을 산 거죠. 자, 책은 종이에 글자가 인쇄돼 있죠. 그래서 인쇄돼 있는 이런 책들을 살 때 되는 비용들 차비는 뭐라고 할까요? 도서 인쇄비로 분결하시면 돼요. 몇 번대 영업부가 쓰는 거니까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자기가 알아서 분결을 다 해놓았네요. 6번입니다. 10월 20일 날 매출거래처 경원으로부터 외상을 출금 550만원만큼을 회수를 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가 되어 2% 할인해 주었고 마이너스 전자수령계안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외상을 출금의 회수 분계는 생략을 하고요. 마이너스 수령계안서 발급 부분만 매매시험표에 입력을 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계하라.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물건을 판 게 아니고요. 이제 물건을 예전에 우리가 팔아가지고 외상값을 550만원 받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약정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이 10월 20일이라면 10월 30일 날에 경원이가 나한테 외상값 주기로 했는데 10일 당겨서 줬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어때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2%만큼을 할인해 줬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매출 할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일반 연표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매입 매출 연표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전자상계한서를 발급했으니까 결국은 반품 세원계한서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외상을 추금의 회수 분계는 생략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외상을 추금 550만원만큼을 회수를 했는데 원래 외상값 회수하는 분계는 일반 연표에서 하는 건데 이 문제 자체가 매매출연표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는 이 외상을 추금을 회수하는 분계는 하지 말고 그냥 2%만큼을 어떻게 한다? 할인하는 분계만 해달라 그런 이제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2%만큼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 2%가 얼마가 될까요? 5, 20, 5, 60, 11만원 되겠죠? 맞죠? 11만원만큼을 먼저 일단 체크를 하세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요 이 외상률 추금 550만원은 부가가치를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2%인 요 11만원도 뭐다? 부가가치를 포함한 거니까 10만원에 만원이 되겠죠. 그 10만원에 만원을 어떻게 한다? 할인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10만원에 마이너스 만원으로 이제 금액을 입력해서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월 20일 날에 가겠습니다. 자, 유형 선택은 아무튼 매출에 관한 문제가 맞죠? 맞죠?
아무튼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왼쪽이고요. 그리고 세원계산서가 마이너스라도 세원계산서니까 11번 과세로 가시면 돼요. 자, 품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외상매출금 할인해 준 거니까요. 외상매출금 1 적죠. 대신에 공급가액은요. 11만 원인데 얘를 마이너스 칠한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에 마이너스 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운계하면서 분기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이렇게 부가세 잘라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누구였습니까? 경원이었죠?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하고요. 분계는 전액 외상에서 이제 빼는 거니까요. 전액 외상 2번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외상을 조금을 차감하는 분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뭐다? 제품 매출에서 또 이렇게 빼는 분계를 해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그쵸? 원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뭐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분배를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다? 제품 매출에서 그냥 바로 빼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그 자체를 그냥 놔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품하는 그 분계 있죠. 반품 분계. 예, 반품 세원계산서처럼 똑같이 분계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파트 3 메인 매출표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4 가도록 하죠. 파트 4 오류천경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월 10일 날에 제조사 공장 건물에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에 4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다분다의 자기가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원계산서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매일 매출표로 가면 되고요. 여기에서 8월 10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은 세원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매입의 과세에다가 뭐 40만원에 4만원 다 본다. 뭐 전자의 체크까지 뭐 다 잘 돼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분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분계가. 그쵸? 그럼 분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이 분계를 고쳐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익적 지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산, 즉 건물로 분계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분계하는 거죠. 자, 볼까요? 자본적 지출은 이제 자산으로 분계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분계하는 거죠. 주로 수선비가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분계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산으로 분계해놨죠. 그래서 이 건물을 뭐다? 수선비로 고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건물을 고친 거니까요. 500번대 수선비를 쓰시면 되고요. 돈은 자기가 수표를 준 거니까 현금 나가는 거 맞죠?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수선비로 고치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2번입니다. 자, 12월 30일 날. 자, 12월 30일 거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요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미착품이 있거든요.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할 때 무역 거래하게 되면은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물건을 뭐라고 한다? 미착품이라고 하죠. 즉 도착되지 아니한 물건이다. 그쵸?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이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X1년도에 도착하면은요, 큰 문제는 없는데, X1년도에다가 배에다가 어떻게 한다? 물건 실어가지고 X2년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매출자와 매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는 시점도 달라지고 또 누구의 재고에 포함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선적 지인도 조건은요, 말 그대로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 즉 언제예요? X1년도죠. 그러면 X1년도에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 거래가 완료되었다라고 부르는 게 선적 지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매출자하고 매입자는 언제 거래가 완료됩니까? X1년도에 거래가 완료가 되니까 매출자는 X1년도에, 매입자도 X1년도에
매출과 매입을 인식을 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물건이 배에 실려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12월 말일 되면은요, 이때는 뭐 한다? 기말 재고 파악을 하죠. 그럼 이때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건을 미착품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구의 재고로 볼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의 재고입니까? 당연히 배에다가 실는 순간 매입자게 되었으니까 매입자의 재고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도착 진도 조건은 물건을 실어서 도착을 시켜줘야만 거래가 완료되는 거니까 둘 다 X2년도에 매출과 매입이 인식되겠죠. 그러면 X1년도의 기말 입장에서는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미착품은 누구의 재고입니까? 도착을 아직 시키지 않은 매출자의 재고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가 12월 30일 날이면요. 맞죠? 일단 단기가 되겠죠. 그럼 단기에 뭐다?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가지고 즉 배에다가 물건 실었죠. 운송 중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미착품이란 얘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원재료 2천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표 처리, 즉 분계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대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분계가 누락된 게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당 원재료 수입 계약은 아마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대금은 도착 후에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순간 이 원재료는 누구의 거다? 여러분, 원재료는 우리 회사가 사오는 거죠. 수입 계약이니까. 그럼 이거는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순간 우리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뭐다 우리는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개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자, 부가세 원금은 없으니까 일반 점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12월 30일 날에 원재료가 들어오는 분개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들어오는 분개를 하나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12월 30일 날에 차변에 자 뭐가 들어온다? 원재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착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분개를 해요. 얼마? 2천만 원. 그죠? 그리고 돈은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는 거는 장사니까 뭐예요, 대변에? 그렇죠. 외상, 입금으로 분개를 하면 돼요. 그러셔 누구? 아마존.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미착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미착품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에 도착하게 되면은요, 대변의 미착품이 사라지면서 차변의 뭐,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 당시에 그 출제위원이 미착품으로 분개도 맞다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온 거니까 그냥 뭐 우리 어차피 우리 회사 재고니까 원재료도 분개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원재료로 분개하는 것도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요 원재료하고 미착품 둘 다 정답으로 해주었는데 만약에 혹시나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혹시 이 문제에서 뒤에다가 조건을 달아요. 어떻게? 미착품으로 분개하기로 한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미착품이 답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는 원재료도 답이고 미착품도 답이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류정정 문제는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이제 결산 문제 부분인데요. 자, 결산 문제는 이제 하기 전에 자, 우리 수동문제와 자동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결산 문제는요, first 뭐, 수동문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문제란 일반 점표에다가 12월 31일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개를 하시는 거고요. 자, 세컨드 이제 자동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있죠? 어디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정산이 붕괴를 해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 자동 붕괴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말 재고액, 배손, 감가, 부식금, 법인세 이해되겠죠? 요 5가지가 자동 붕괴이고요. 요 5가지의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동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선 문제를 풀 때는 수동과 자동을 나누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가상각은 참고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상각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5 결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파트 5. 자, 수동과 자동부터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번 뭐죠? 수동이죠. 2번 수동, 3번 수동이에요. 자, 여기는 기말재고 대손 감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전부 다 수동 붕괴입니다. 그쵸? 전부 다 수동으로 나오면은요,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87회가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87회는 좀 합격률이 좀 저조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었죠.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지만 어렵지만 계속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되었죠. 그럼 누구 생각이 나죠? 유동성 장기 부채. 그쵸? 자,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넌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뭐지? 잠시만요. 넌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자, 거래처 누구? 9일 은행. 얼마? 2,500. 그럼 너 뭐다? 대변에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거래처 누구? 9일 은행. 기억나시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2019년도 9월 1일 날에 1년분의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인 임차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뭐 몇 년도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게 그냥 이번 연도로 가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2019년도 시험 치시면 이렇게 보면 되고 2020년 시험 치시면 2020년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19년도 9월 1일 일단 아무튼 이번 연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1일까지죠. 그럼 전체 얼마? 12개월치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죠.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1일 날 붕괴했겠죠, 우리 경리가. 그럼 9월 1일 날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자, 어때요? 붕괴돼 있죠.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그쵸? 이게 보통예금으로 돼 있지? 이게 현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출제위원이 그쵸? 이걸 좀 현금으로 좀 센스 있게 좀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문제가 좀 안 맞다, 그쵸? 하지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차변의 임차료가 중요한 거니까. 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 경리가, 자, 8월 며칠 날에, 9월 며칠 날에, 1일 날에, 차변에, 아무튼 임차료로 붕괴했다는 얘기죠. 얼마? 1,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문제대로 한다면은 이제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얼마? 1,800만 원. 맞죠? 근데 결산 시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월 할인 계산해가지고 진짜로 단기분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얘는 내년 8월 달까지니까 토탈 몇 개월? 12개월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번 연도에 우리가 가입을 한 날은 언제였다? 가입이 아니라 참 월세를 이제 주기 시작한 날은 언제였다? 9월 1일이었죠. 그럼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왜?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800만원 곱하기, 자, 9월달부터 한번 살려볼까요? 9, 10, 11, 12, 몇 개월? 4개월이죠. 그러면 4개월치만 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뭐다? 11을 해야 되겠죠? 12분의 4니까 얼마 나와요? 6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단기의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은요, 1,800이 아니라 600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그렇죠. 600만 놔두고 나머지 얼마? 1,200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0일 날에 결산 분기한다면 미안하지만 600을 뺀 나머지 얼마? 1,200만 원만큼은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보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용론은 대변에 뭐다? 사라져라 그 얘기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그래서 임차료 얼마? 1,200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겠죠? 왜? 이거는 발생주에 의하면 이번 연도 거이 아니고요. 내년 거니까. 그쵸? 내년 거니까 좀 사라져 줄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차변에 뭘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 뭐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뭐 주었던 돈을 다시 내놔라. 그쵸? 내년에 주겠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은 뭐다? 얘는 내년 걸 미리 주었다 해가지고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0일 날로 돌아와가지고 차변에 뭐다? 선급 비용 방금 얼마였습니까? 1,000 얼마 20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1,200만 원만큼의 임차료를 비용을 소멸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를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어차피 시험을 위한 거니까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대한 설명과 답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9월 1일 날에 우리 경리가 얘는 뭐죠? 말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비용으로. 맞죠? 그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은 이게 답이에요. 근데 한 번씩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임차료가 비용이 아닌 뭐다? 그렇죠. 기억납니까?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씩.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요거까지 같이 설명드릴 건데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쵸? 요 설명까지 같이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필기해가지고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모품도 우리가 비용 처리법이 있고 자산 처리법이 있죠. 근데 그 소모품이 아닌 임차료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비용 처리 미안해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조금 좀 조절할게요. 괜찮죠? 네. 자, 이것도 비용 처리법이 있고 뭐다? 자산 처리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비용 처리법이 나오면은요 좀 쉬운데 요 자산 처리법 나오면은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비용도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소모품처럼.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보험료를 우리 경리가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은 9월 1일 날에 선급비용으로 분개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분개해야 되느냐 결산 때. 자, 어차피 600만 원까지는 똑같죠. 그럼 일단 600은 구해요. 근데 얘는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600의 비용만 놔두고 나머지 1200을 대변에 없애버렸죠. 근데 얘는 애초에 뭐다? 비용이라고 하는 놈은 아예 잡아주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월 말일 날 정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산처리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뭐다? 비용을 한 개도 잡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만큼을 차변에 뭐다? 임차료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왜?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보고돼야 되는 임차료는 600이니까 600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안 잡았기 때문에 비용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잡아준 만큼 얘한테 한마디 하면 되죠. 미안하지만 600은 상급 비용이 아니다. 왜?
1200만 선거 비용이니까 600은 뭐다? 이번 연도 거니까 이번 연도 거는 대변에 어떻게 한다? 좀 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선거 비용이 아닌 만큼을 빼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을 대변에 감소시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어때요? 약간 다르죠? 요 12월 말일날에 분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우리 경리가 잡았을 때의 분계와 그쵸? 9월 1일날에 자산으로 잡았을 때의 분계 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나올 수가 있고요. 회계 1급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세무에 올라가시면요 거의 뭐 이거는 뭐 계속 나와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 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잊지 말고 꼭 정리하세요. 이게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맞죠? 또 다른 비용들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결산 현재 현금 가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금 가부족 원인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비익이나 자손실로 쳐야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 가면 된다? 합계산의 시산표로 가면 됩니다. 자, 합계산 시산표로 가셔가지고요. 자, 12월 31일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 가부족을 찾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뭐죠? 뭐라? 마이너스 37만 돼 있죠. 참 짜증나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요. 얘는 차변에 잔액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변에 잔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변 한번 보세요. 현금 가부족이 30만 돼 있죠. 맞죠? 그럼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7만 원이 차변에 있으면은 따지고 보면 뭐다? 대변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37만 원을 어떻게 한다?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죠. 어디로? 차변으로. 그래서 자, 일반 점표에다가 차변에 뭐다? 현금 가부족을 없애면 됩니다. 야, 또 우리 출제는 또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로 띄워놓으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현금 가부족으로 이제 분개하면 되고요. 자, 이걸 현금 가부족 쓰실 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현금까지만 주시면은 이게 안 나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현금 과까지를 치세요. 그래야지 나와요. 자, 얼마 나옵니까? 자, 30, 방금 얼마였죠? 7만 원이었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어떻게 한다? 37만 원만큼을 없애버리고 자, 대변이 남죠?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인데 대변은 수익자리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뭐다? 잡이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대변의 자리가 나오면은 잡이익이고 차변의 자리가 나오면은 비용 자리니까 잡손실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가부족 이렇게 분개하고 나면은요, 요 합계장 시간표를 다시 어떻게 한다? 나갔다가 맞죠? 또 엔터 ESC 누르고 다시 들어오면은요, 현금 가부족도 이렇게 마이너스 뜨지 않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다 끝이 났고요. 자,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인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갈게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어디 가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클릭. 자, 신고서 보입니까? 클릭. 자, 그리고 이제 날짜는 1월에서 3월까지니까요. 1월에서 3월 말까지 놓고
엔터 치면은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80만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80만원이 답이에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저번 회차에서 이거 한번 이제 쌤이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조회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잔고관리에 보면은요, 매입 매출장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한번 제가 그 앞에 그 회차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1월부터 3월까지 놓고요. 자, 매입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니까 요 3번에 매입 클릭하고 유형 선택해서 불공 있죠, 불공. 요거 누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분기 누계로 이렇게 80만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 조금 편하신 분들은요, 뭐 여기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뭐 여러분 선택은 자유니까 뭐 괜찮은 곳으로 가가지고 네, 우리가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자,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only 현금만 물어보면 어디입니까? 현금 출납장이 되겠죠. 자, 1월부터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좋고요. 자, 누적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우리가 주었던, 즉 지급했던, 출금했던 이 분기 누계만 보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누계가 나와 있죠. 누계. 아 참. 예, 여기 잠시만요. 누계가 나와 있죠. 요 월계는 3월달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월계 누계가 있거든요. 월계는 보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누계를 봐야 돼요. 누계를. 그래서 누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었던 게 7,052만 아니다 참. 아 맞네요. 7,052만 7,200원 되겠죠? 그래서 7천만 50. 이거 어떻게 읽어요? 7천 갑자기 7,052만 7,200원 맞죠? 아 맞나? 네, 그렇게 읽으면 돼요. 갑자기 쌤이 그래요. 이게 지금 돈의 개념이 좀 딸리네요. 자, 아무튼 여기 답입니다. 70527 200.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단기에 6월 현재의 당좌자산은 2018년도 말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공부하고 있으면요. 여기가 2010년이고 여기가 2019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가면 되겠죠. 자산부채다 자본 나오면 재무상태표 가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6월 현재니까요. 자, 6월로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6월 말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단기, 당좌산, 요거죠. 그럼 요거하고 누구하고? 그렇죠. 18년도 앞에 연도에, 즉, 정기에 당좌산 요거하고, 맞죠? 차이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빼면 얼마 나온다? 예. 계산기 한번 쳐볼까요? 786 113 400 마이너스 446 000 000 340 213 400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씨 빨리 나오시고 이상으로 조회 문제까지 다 끝났네요. 네, 현시간부로 87회 전산학의 1급 실무시험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회 내용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런 금액들은요, 나중에 이론 문제 답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금액을 하나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이제 87회 이론 문제에서 뵙도록 하죠.